안녕하세요. 프리베넨 팀장입니다. 12월 13일 오늘의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DB와 고양 캐롯과의 경기입니다. 현재 원주 DB는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에서 트레드웨를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폼이 올라온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에서는 강상재가 부상으로 여전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경민과 김종규 역시 오늘 경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부상을 안고 뛰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 DB의 경기력도 썩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DB에서는 정상적으로 제펌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알바노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이 워낙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원주 DB의 원래 올 시즌 평균 득점이 80점인데 최근 5경기는 71점입니다. 9점 정도가 지금 득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실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격에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롯 같은 경우는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높이에서 분명히 열세였고, 그리고 캐롯이 힘들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정말 캐롯 선수들은 많이 뛰더라고요. 많이 뛰더라고요. 많이 뛰면서 모비스의 어떠한 높이에서의 열세를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충분히 커버하였고, 직전 노비스와의 경기에서 팽팽한 경기였었는데 4쿼터에 전성현의 활약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캐롯 또한 최근 오버롤 보면 82점인데 최근 5경기 76점, 한 6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실점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 캐롯의 3점 적중률이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캐롯의 3점 적중률은 35%, 그리고 좋았을 때는 37%, 38%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5경기는 아직 32%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은 캐롯이 정상적으로 선수들이 체력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경기만큼은 지금 원주 DB의 메인 용병으로 나오는 프리먼이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도 아니고, 그리고 프리먼 정도라면은 로슨이 페인트존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럿은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부족하고 페인트존에서의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3점으로 예전에는 메꿨었는데 최근에는 3점마저 터지지 않으면서 캐롯이 매 경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으나 오늘 경기만큼은 일단 DB의 주포 에르난데스가 빠진 상황에서 캐롯도 페인트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고, 그리고 새로 영입한 트레드웰의 폼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늘 경기는 DB보다는 캐롯 쪽으로 좀 경기 승패의 추가 좀 기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원주 DB가 제가 봤을 때는 이상범 감독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으나
DB가 안 풀릴 때는 항상 수비 중심의 어떤 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전 SK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하게 그러한 전력을 들고 왔는데 SK 공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먹혀들지 않았지만 오늘 캐롯과의 경기라면은 원주 DB의 어떠한 수비적인 어, 경기 운영이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높이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 아니고 일단 백코트에서의 어떤 수비라면은 원주 DB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캐롯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전을 한다면 경기의 향방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가겠다면은 일단 뭐 캐롯의 승리, 캐롯의 승리를 가는 게 맞겠지만 일단은 핸디는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이 경기를 가자면 163.5라는 기준점이 잡혔는데 최근 두 팀의 공격력이나 또 오늘 원주 DB가 수비를 포함해서 수비 전략 수비 중심의 전력을 들고 나온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언더로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핸디는 저는 패스가 좋을 것 같고요. 승패를 굳이 따지자면 캐롯의 승, 그 다음에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뭐 5연패 팀과 8연패 팀의 경기입니다. 예, 뭐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누가 이겨도 뭐 전혀 뭐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기 그리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는 경기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삼성화재는 지금 세터가 노재욱입니다. 세터가 노재욱인데 메인 세터가 노재욱인데 노재욱이 안 좋을 때는 이호곤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 세터의 문제가 삼성화재가 확실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노재욱 세타는 지금 토스를 백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백토스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호건을 중용하기도 하는데, 2호건은 아직 세기가 좀 부족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현재 이크바이리와 김정호 말고는 득점력에서 가세를 해줄 선수들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2호건 세타가 중앙 공격을 뭐 썩 그렇게 잘 활용을 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해온 이 하현용이 전혀 제 몫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크바이리와 김정호 말고는 어떤 공격에서 활약을 해줄 선수들이 거의 없다. 예. 라는 게 지금 삼성화재의 문제점이고 KB 같은 경우는 뭐 황태기 세타가 뭐 세타는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니콜라가 이제 용병 교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동료들과 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나마 지금 KB 손해보험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성정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황경민도 공격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리시브에서도 조금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리시브만 잘 된다면 김홍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어떠한 공격적인 옵션 면에서는 KB가 조금 더 현재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일단 세타에서 삼성화재보다는 KB손해보험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배구는 세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세타적인 측면에서 KB가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음에 어떤 공격 루트도 K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보다는 공격 루트도 조금 더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성정과 황경민의 리시브가 바탕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뭐 5연패 팀이고 8연패 팀이기 때문에 일단 8연패 팀의 동기부여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내적인 내용과 경기 외적인 상황을 본다면 뭐 니콜라가 지금 현재 좀 뚱하다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KB 손해보험이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 이 경기 보니까 뭐 흥국생명이 많이 정배더라고요. 흥국생명이 많이 정배인데 오늘 경기가 흥국생명이 그렇게 쉽게 절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흥국생명은 페퍼와의 경기에서 모두 3대1로 거두었죠. 문제는 이게 모두 다 두 경기 모두 한 세트를 빼앗겼다라는 점인데 이 한 세트를 빼앗긴 이유가 뭐냐면은 뭐 김연경과 옐레나는 제 몫을 해주고는 있지만 지금 흥국생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시브 라인입니다. 김미영과 그 다음에 정다은. 김미영과 정다은이 전혀 리시브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뭐 리시브 효율도 뭐 세트당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리시브 효율이 30%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이 수준이라면 페퍼와의 경기에서는 승리했을 수 있을지언정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절대 쉽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김다솔은 이쁘게 오는 공을 토스는 잘 하지만 조금이라도 리시브가 흔들리면 김다솔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김연경과 옐레나가 좋은 공을 때릴 수 있는 상황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게다가 도로공사의 블로킹이 리그에서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흥국생명이 오늘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카타리나가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타리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정화의 활약이 뭐 여전히 아쉽죠. 박정화가 공격 성공률이 한 3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정도만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화의 공격 성공률만 조금만 높아진다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 도로공사는 이제 배유나가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배우나가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문정원의 리시브가 워낙 안정적이고 세타 이윤정이 이 배우나를 쓰는데 정말로 꺼리낌 없이 너무 호흡이 잘 맞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배우나가 살아나면은 박정화가 살아나는 건 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배우나가 살아나면 흥국생명의 미들블로커들이 배우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박정화가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흥국생명이 오늘 경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전 도로공사의 업셋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흥국생명 승으로 저배당을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를 접근을 하려면 차라리 오버를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도로공사 핸디캡 승리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에는 검색해 주셔가지고요. 투데이 들어가시면 농구 같은 경우 이 빨간 딱지 있는 것들은 이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누구나 이렇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매 경기 접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투데이 누르셔서 농구나 배구 그 다음에 VIP 이용권 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일 이용권 오늘은 아직 작성이 안 됐는데 1일 이용권 이용하시면 이렇게 오늘의 VIP 팁 내용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에 많이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실버, 골드, VIP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비엔 N팀장이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MBA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